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했냐면은 MRE PSK 시그널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MRE PSK 시그널을 캐리어에 실어가지고 우리가 전송하는 그러한 시스템에 있어서 시그널의 웨이브 폼을 수학적으로 우리가 일단 쫙 표시를 해봤고, 그렇죠? 그랬더니 PSK 시그널은 디멘셔널리티가 뭐가 나와요? 2. 그쵸? 하나 코사인 텀, 하나 사인 텀. 그렇게 나오는데, 아까 우리 학생이 질문했는데, 그 식을 딱 보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게 두 개인지, 그게 이거가 이거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정확하게 알려면은, 그 인투이티브하게 안다라기보다는, 이렇게 하면은 MPSK면은 8개를 써놓고 예를 들어 8PSK라고 하면 아니면 4PSK면 4개를 써놓고 그걸 그람시미 프로시저 하면은 여러분들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굳이 그렇게 안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해갖고 내가 딱 보여주면 조금 더 나이스하고 여러분들이 선명하겠지만 되게 트리비얼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생각에. 그래서 결론적인 이야기만 했어요. 그리고 통신에서 우리가 PAM 같은 경우는 원디멘셔널이기 때문에 아주 쉬워요. 딱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배우게 되는 모듈레이션은 PSK, PAM, PSK 이제 오늘 끝에쯤 배우려는지 안 배우려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되어서 QAM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FSK라는 방식이 있어요. FSK를 제외하고는 PSK, QAM 방식 두 개는 투 디멘셔널한 시그널이에요.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코사인, 사인 텀으로 이렇게 우리가 쉽게 나중에는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익숙해지면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MPSK 시그널로 이렇게 시그널을 어떻게 그 수학적으로 나타내는지 그런 거에서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페이즈 시프트 키잉은 뭐냐면은 인풋 바이너리 스트림이 있으면 이거를 시그널로 이렇게 바꾸는 데 있어서 매핑을 시켜야 되잖아요. 빗 스트림을 K빗으로 묶어가지고 하나의 심볼로 우리는 매핑을 시키는 데 있어서 그 매핑하는 그 시그널의 어느 부분으로 들어가 있냐면은 바이너리 비트의 정보가 페이즈에 들어가 있죠. 다른 페이즈를 내가 줌으로써 그 매핑이 이어지는 결과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PAM은 어떻게 됐어요? input bit stream, K비트의 input, 그 K비트를 블락으로 나눠가지고 이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보내려고 하는 시그널, 모듈레이션 할 때 그 시그널에 예를 들어 4PM이다. 그러면 4가지의 서로 다른 신호가 있을 텐데 무엇에 따라서 얘네들은 매핑을 시켰죠? 앰플리튜드. 그렇죠? 그러니까 PAM은 앰플리튜드였고 PSK는 페이즈를 달리함으로써 시그널을 구별을 우리는 해서 보내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한 방식이 각각 PAM과 PSK인데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그래서 PSK 시그널이 어떻게 생겼다라는 이야기와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했던 이야기가 리시버를 그 다음에 우리가 디자인을 해서 리시버를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까지 배웠던 내용에 근거를 해서 디모듈레이터가 있어야 되고 디텍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디모듈레이터에서는 코릴레이션 타입의 디모듈레이터를 쓰면은 디멘셔널리티가 2이기 때문에 코릴레이션 베이스드 디모듈레이터 코릴레이터가 몇 개가 필요하냐면 2개가 필요했다라는 거였죠. 그렇죠? 코릴레이터는 어떻게 그림이 되어 있냐면은 들어오는 신호를 곱하고 인티그레이션 시키고 어떤 수를 곱하냐면은 각각의 오스노멀 펑션을 P1T와 P2T를 2개를 보내면은 각각에 나오는 그 시그널을 인티그레이션 해서 매 시간 T마다 그 T는 심볼 듀레이션이 되겠죠. 그 심볼 듀레이션 T마다 샘플링을 하면 샘플링을 탁 하면은 값이 하나가 나오겠죠. 그 값을 위에 있는 그 첫 번째 코릴레이터에서 나온 값을 Y1, 밑에 나와 있는 코릴레이터에서 나온 값을 Y2라고 놓는다라면, 그렇죠? 그래서 Y1, Y2는
디모듈레이터 아웃풋에서 나오는 값인데 그걸 하나의 벡터로 우리가 생각을 합시다. y1, y2. 걔네들을 보고 어떤 신호가 보내졌을까라는 거를 나는 이제 디텍션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디텍션은 어떤 방식을 쓰냐면은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룰. 이퀴벌런틀리 뭐가 있냐면은 맥시멈 코릴레이션 매추릭을 주는 심볼을 나는 디텍션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그림으로 그거를 그렇게 우리는 만들면 돼요. 그렇게 만들면 되는데 대체 이렇게 만들면 성능이 얼마만큼 나오겠느냐 라는 것을 우리는 심볼 에러 레이스를 계산을 이제 했었던 거죠. 그걸 알기 위해서. 그죠? 심볼 에러 레이스를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에러 이벤트가 무엇인지를 디파인을 해야 되고 찾아내야 되고 디파인이 아니라 찾아내야 되고 대체 에러는 어느 상황에서 일어나느냐. 아까 같은 내가 맥시멈 코릴레이션 매추릭 또는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룰을 이용해서 내가 디텍션을 하는 데 있어서 에러는 언제 발생하느냐. 그 에러 이벤트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쓸 줄 알아야 되고, 그죠? 그 바탕하에 그 에러 이벤트가 일어날 확률을 계산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서 했던 거가 8PSK 시그널인데 8PSK는 이렇게 이렇게 8개의 심볼 중에서 하나를 이제 보내는 경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의 심볼 에러 레이스를 구하는 테크닉으로서 어떻게 했냐면은 S1이 보내졌다라는 가정하에 에러가 얼마인지를 계산을 하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 계산값을 S1이라고 한다면 토탈 에러 프로버빌리티는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냐면은 probability of error S1 곱하기 probability of S1 이렇게 곱해서 에버리지를 취하는 거죠. probability of S2 곱하기 probability S2 S2가 일어날 확률 곱하기 S2가 일어났을 때 에러 이런 것들을 다 더하는 거죠. 더해서 SM이 보내졌을 때 에러 확률에다가 probability of SM이 보내졌을 확률이라는 거죠. 그런데 equally probable하게 비트가 0과 1이 동일하게 발생되고 있다라면은 이렇게 probability of S1, probability S2, SM 이런 것들이 다 1 of M이라고 한다라면 이러한 equally probable 이 경우에 대부분 우리 이런 경우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 이 경우라면은 이 식은 1 of M에다가 sum으로 표시를 해보면 K는 1부터 M까지 probability of error의 SK 내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PSK 시그널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S1을 보내줬을 때의 에러 이벤트를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에러 이벤트를 우리가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에러 이벤트는 뭐였냐면은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룰에 근거해서 이걸 찾아낼 거예요. 어떻게 찾아내냐면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룰에 의하면 아까 디모듈레이터의 아웃풋이 Y1, Y2인데 내가 S1하고 Y1, Y2가 가장 가까이 있어야지만이 에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S1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지역들을 표시를 해보면 요 안에 들어온다라면은 Y1, Y2 값이 그래서 Y1이 여기 예를 들어 여기에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래서 Y1 값이 여기에 있고 Y2 값이 여기에 있는 경우가 될 텐데 이 경우에는 에러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죠? 그렇죠? 그러면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decision region for S1 이라고 나는 말을 할 텐데 그래서 각각의 심볼에 대한 decision region들이 다 이렇게 존재를 하겠죠? 그렇죠? S2는 이 지역이 될 테고 이거는 decision region for S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다 존재를 할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 y1, y2가 에러가 일어나는 경우는 어디에 있냐면은 이 빨간 거에 decision region for S1의 바깥에 있을 텐데 이 바깥에 있는 거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이벤트를 나타낼 것이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 방법으로서 무엇이 있냐면은 received vector y1, y2 디모듈레이터 아웃풋인데 이것의 각도를 내가 세타라고 말을 한다라면 이 세타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은 세타는 탄젠트 인버스 y1, y2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세타 값이 이 안에 있으면 괜찮다라는 거죠. 이 안에 있으면 에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probability of 세타가 저 각도가 얼마만큼 있냐면은 n분의 파이와 마이너스 n분의 파이 이 사이가 될 텐데, 그렇죠?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이 각도는 n분의 파이, 이 각도는 똑같이 n분의 파이인데 음수 방향이니까, 그렇죠? 0을 기준으로 이 세타 값이 y1, y2가 이루는 각이 마이너스 n분의 파이와 n분의 파이 사이면 에러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되므로 1 마이너스 probability of 요걸 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쵸? 자, 이거의 확률을 일단 이렇게 썼으면 그 다음은 그러니까 이 확률 값이 뭐냐면 probability of error S1 즉 S1이 보내졌다는 가정하에 일어날 에러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단 썼으면 거의 한 60, 70%는 써놓은 거 이것을 심볼 에러로 해서 구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하냐면 1 마이너스 이 프로바빌리티를 구하면 되는데 우리가 확률 이론에 의해서 마이너스 n분의 파이 사이에 내가 이거의 PDF를 알고 있다라면 이 PDF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 확률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또한 자, 이거는 S1이 보내졌을 때 에러 프로바빌리티인데 여기서 이제 S2가 보내졌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가정을 하면은 Y1, Y2가 어디에 있으면은 에러가 일어나지 않느냐면 이 파란색 빗근친 부분에 존재하면은 에러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죠? S2가 보내졌으면 이 파란색 안에 있으면 나의 그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룰에 의해서 파란색 안에 있으면 에러가 일어나지 않는데 이때 에러가 일어날 확률은 S1이 보내졌다라는 가정하에 에러가 일어날 확률하고 값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단 말이죠. 그죠? 그게 왜 같냐면 보세요. 요거에서 보면은 S1 같은 경우 Y1은 S11 플러스 N1, Y2는 S12 플러스 N2 이렇게 S1이 보내졌을 때 됐을 텐데 S2가 만약에 보내졌다라면 Y1은 S21 플러스 N1 여기를 좀 더 제너럴하게 M이라고 말을 하면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노이즈 값은 그대로 있지만 지금 민 값만 달라진 거예요. Y1에 Y2. 민 값이 달라진다라는 것은 S1을 보냈으면 여기에 있고 S2를 보냈으면 여기에 있고 여기에서 얼마만큼 벗어났냐는 다 노이즈가 관련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노이즈가 이만큼의 거리보다 더 멀리 N1 값이 퍼져 있거나 N2 값이 가 있으면은 에러가 발생하는 거죠. 옆 시그널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의 그 특성은 그대로 존재를 하고 민값만 변화하기 때문에 S1을 보내셨을 때 에러나 S2를 보냈을 때의 에러 프로바빌리티를 계산해도 다 같다라는 거죠. 그죠? 그 소리는 뭐냐면은 아까 여기서 이 심볼 에러 프로바빌리티에 대한 이 평균값을 이런 식으로 구한다라고 해갖고 이렇게 써놨는데 이 값이 모두가 같다라는 거죠. 각각이 이 K에 상관없이
그렇다면 요거는 처음 것만 하나 구하면 되므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서 결국에는 probability of error S1하고 같게 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중간고사 때도 이제 이런 걸로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공부를 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인데 이것보다 좀 더 많이 했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구해서 지난 시간에 한 건 뭐냐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거에 대한 probability를 PDF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했어요. 그쵸? 어떻게 구했냐면 S1이 보내졌다라는 가정하에 suppose S1 is transmitted. 그러면 이 PSK의 컨스텔레이션을 보면은 첫 번째 시그널은 0도에서 매번 n분의 2파이만큼 옮겨가면서 시그널들이 찍히고 얘의 에너지는 모든 어떤 시그널을 보내더라도 똑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까지의 랭스가 얼마냐면은 ES다라고 그랬어요. 각각 시그널에 있어서. 그렇죠? 루트 ES만큼 한 다음에 이 크기를 계속 로테이션 하면서 코사인 n분의 2파이, 사인 n분의 2파이 거기다 루트 ES를 곱한 것들이 이렇게 쭉쭉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있는데 S1을 보냈다라는 가정하에 보면은 Y1은 그래서 S1은 어떻게 될 거냐면 루트 ES, 제로 값은 이렇게 돼서 Y1 값은 루트 ES 플러스 N1, Y2는 N2. 그렇죠? N1과 N2는 둘 다 지난 시간에 이거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고 또한 둘이 서로 인디펜던트하고 아이덴티컬리하게 그래서 디스트리뷰티드 되어 있다. 인디펜던트하기 때문에 얘네 둘이 인디펜던트하고 이 값이 주어졌다는 가정하에 Y1, Y2는 서로 인디펜던트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Y1과 Y2의 조인트 PDF를 구해서 이 조인트 PDF를 구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PDF였어요. 세타의 PDF. 그렇죠? 그래서 Y1, Y2가 주어져 있다라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먼저 이 조인트 PDF를 구한 다음에 여기서 V 세타는 어떠한 랜덤 베리어블이냐면은 V는 이렇게 Y1, Y2가 일종의 엔빌롭이라고 할 수 있는 V, 그렇죠? 이건 새로운 랜덤 베리어블이겠죠, 그렇죠? 얘 가우시안의 제곱 플러스 가우시안의 제곱, 그렇죠? 그냥 가우시안 썸이면 얘도 가우시안이겠지만 단순한 가우시안 썸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넌 리니어한 오퍼레이션이기 때문에 얘는 가우시안이 아니라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Y1, Y2 디바이드 바이 Y1, Y2 나누기 Y1. 얘 자체도 일종의 non-linear operation이기 때문에 얘도 가우시안이 지금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디파인을 해놓는다라면 Y1과 Y2와 V와 세타의 관계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Y1은 V 코사인 세타, Y2는 V 사인 세타. 이걸 통해서 FV 세타를 우리가 구했단 말이죠. 그렇죠? 얘는 F Y1, Y2, Y1에다가 V 코사인 세타, Y2에다가 V 사인 세타. 요거를 대입한 다음에 뭘 곱해야 돼요? 자코비안. 자코비안이 V가 지난 시간에 나왔어요. 그렇죠? 자코비안 값이. 그래서 이렇게 구한 다음에 세타는 그 다음에 어떻게 구했냐면 마지널 덴시티 펑션을 이용해서 자, 여기를 잘 기억을 하세요. 이 값이 어떻게 구해지는지. 그 다음에 우리는 이 값을 이용해서 F 세타 세타는 이렇게 구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한 거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fy1, y2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1 of 2 pi sigma square exponent minus 2 sigma square 그다음에 y1 마이너스 루트 2s 스퀘어 플러스 y2 스퀘어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여기서 시그마 스퀘어는 뭐냐면은 n0 over 2 즉 y1과 y2의 각각의 베리언스가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n1, n2의 베리언스와 같아서 둘 다 2분의 n0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FV 세타는 어떻게 나오냐면 FV 세타는 여기 FV 세타를 그대로 대입해보면 2파이 시그마 스퀘어 그 다음에 자코비안 V가 있고 그 다음에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 그 다음에 Y1 대신에 V 마이너스 V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루트 2S 플러스 V 사인 세타의 제곱 이거에 dV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보면 V에 대해서 적분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0에서 무한대까지 V하고 상관없는 걸 바깥으로 빼내면 그 다음에 V가 있고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이 엑스포넨셜 안에 있는 텀들을 계산해 보면 2 시그마 제곱에다가 V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V제곱 사인 제곱 세타 하니까 V제곱 하나만 나오겠죠. 그죠? V제곱.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텀 마이너스 2V 루트 2S 코사인 세타 플러스 루트 2S dV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 V와 상관없는 걸 또 앞으로 뺍시다. 그렇죠? 그래서 상관이 없죠. 여기 V에 대해서 인티그레이션이니까. 그러면은 요 부분만 빼내고 여기를 dV라고 쓸 거고 여기에다가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 2s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내가 쓰는 걸 이렇게 감탄하면서 잘하네 하고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직접 내가 쓰기 전에 한번 풀어보세요. 그죠? 그게 조금 더 여러분들의 조금 더 이걸 쉽게 더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일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썼는데 그 다음에 내가 계속 시그마 제곱이라고 썼어요. 시그마 제곱이 지금 얼마예요? 2분의 n0. 그쵸? 2분의 n0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n0 ES. 뭐 있지 않아요? n0, ES분의 n0. SNR per 심볼. 심볼당의 SNR, 시그널 에너지 대 그 노이즈 덴스, 그 파워 덴시티가 될 거란 말이죠. 여기도 보면 n0 여기 루트 ES가 있어서 조금 그런데 무엇으로 하면은 우리가 조금 그렇게 표현을 할 것 같기도 하고 SNR 형태로 그렇죠? 어쨌든 간에 F 세타는 이렇게 구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했던 대로 심볼 에너지는 어떻게 구해요? 심볼 에너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심볼 에너지는 probability of error MR이기 때문에 MR이는 1 마이너스 n분의 파이에서 n분의 파이까지 F 세타, 세타, D 세타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건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을 테고. 자, F 세타, 세타 저기서 구했어요. 어떻게 구했냐? 1 마이너스 n분의 파이, 그 다음에 2파이 시그마 스퀘어, 그 다음에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2 시그마 스퀘어,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있죠? ES.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뭐 들어가냐면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 그 다음에 V 제곱 마이너스 2 V 루트 ES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D V 적분
V가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 그 다음에 디세타 더블 인티그레이션을 해야 돼요 지금 그죠? 더블 인티그레이션을 해서 어쨌든 간에 이 더블 인티그레이션 내가 할 거 아니니까 컴퓨터가 알아서 할 거니까 이렇게 해갖고 요즘 이런 인티그레이션 하는 좋은 툴이 있어요 컴퓨터에서 이 인티그레이션까지 다 해준다니까 그죠? 다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컴퓨터에 의존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렇게 좋은 솔루션은 아닌데 왜 그러냐면 일단 이걸 더블 인티그레이션 하는데 가장 부담이 되는 게 뭐냐면은 0에서 무한대까지 인티그레이션을 해야 된다라는 게 솔직히 되게 부담스러운 일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컴퓨터에서 여러분들 0에서 무한대까지 어떻게 인티그레이션 하는지 알아요? 매스메티카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n 인티그레이트 해놓고 여기다가 이 식을 쭉 써요. 그러니까 인티그레이트 대신에 n 인티그레이트, 이 인티그럴 대신에 n 인티그레이트를 쓴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거 쓰고 이제 요거를 여기 안에다가 쓰고 그 다음에 또 안에다가 곱하기 n 인티그레이트 하고 이 안에다가 또 이 함수를 또 쓰는 거예요. 안에 거를 쓴 다음에 여기다가 range 0에서 무엇의 레인지냐? V의 레인지가 0에서 인피니티까지. 그쵸? 인피니티. 이렇게 쓸 거예요, 아마. 명령어가. 그 다음에 얘 인티그레이션에다가 닫고, 그 다음에 세타에 대해서 인티그레이션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세타.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되냐면, 마이너스 n분의 파이, n분의 파이. 요게 그 매스메티카에 있는 그 프로그램 을 이용하면 그 빌트인 펑션을 이용해서 쓰면 이렇게 해갖고 하면은 m 값을 여기다 주고 하면은 시그마 제곱값이 무엇이다 값을 주고 es가 무엇이다 값을 주면은 얘가 딱 값을 줘요. 그리고 SN의 달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노이즈 베리언스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값을 계산을 하는데 이 계산을 컴퓨터에서 어떻게 하냐면 첫째 0에서 인피니티까지 가는 거를 인피니티까지 어떻게 할 거야?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아무 말 안 하면 얘는 어떻게 하냐면 더블 프리시전. 그러니까 16비트로 생각해서 인테저 부분 앞에 몇 개가 있고 소수점 몇 개가 자기 스스로 디폴트로 우리가 정해지지 않으면 그렇게 해놓고 얘가 이렇게 쪼개가지고 0에서부터 100까지를 뭐 이렇게 잘게 쪼개가지고 여기다가 사각형 그 값을 인티그레이션의 그 원래 정의대로 면적을 구해서 계속 더해나가요. 계속 잘라서 더해나가는데 언제까지 더해나가야 되냐면 원래대로 하면 무한대까지 더해나가야 돼요. 그런데 얘는 뭐라고 하냐면 더블 프리시전까지만 하니까 예를 들어 16비트까지 이상을 해더라도 얘가 변하지 않으면 그 프리시전까지는. 그래서 컨버전스가 이루면 얘는 딱 거기서 그만두고 값을 준다 이거죠. 그쵸? 이 컴퓨터의 원리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익젝트 하다라고 장담을 못 해요. 왜냐면 그렇게 계산하다가 나중에 걔가 컨버지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얘가 거기까지는 딱 그게 됐는데 그 이후에 마치 다이버지 해가지고 다른 값을 준다라면 얘 값은 틀리게 되잖아요. 그쵸? 얘는 그냥 컨버지 하다라는 그냥 자기 생각에 여기까지는 더블 프리시전까지는 변화가 없으니까 나는 여기서 끝낸다. 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쵸? 그걸 수학자 같은 경우는 그래? 너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그 보장을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얘는 할 말이 없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솔루션은 그렇게 좋은 솔루션은 아니다라는 거죠. 0에서 무한대까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 반면에 얘를 어쨌든 간에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n분의 파이는 그나마 파이나이트 프리시전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잘게 자르냐의 문제지 얘는 정확하게 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펑션이 컨티뉴어스 하다라면 컨티뉴어스하고 그렇게 급격하게 변화되지 않는
스무드한 컨티뉴어스한 펑션이라면은 내가 어느 정도 적당히 잘게만 잘라도 정확하게 애큐리트한 값을 낼 수가 있다는 걸 보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의 솔루션을 구할 때 그게 정확한 값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판단할 때 금방 같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래갖고 지난 시간에 살짝 말을 했었는데 끝날 때쯤 요게 이제 91년도까지 이제 요거가 오픈 프로블럼 중에 하나였어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값을 못 구하는 거가 이제 그 다음에 92년도에 이거에 대한 이그젝트한 값을 이제 구하는 논문이 92년도에 나왔는데 그렇죠? 크레이그라는 사람이 이거를 내가 디지털 통신에서 안 가르쳐 본 적이 없는데 올해 어쩌면 시간이 없어서 못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계획으로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 얼른 수요일 이전까지 하고 수요일 날 이거를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스토리가. 그런데 이렇게 구했는데 자 여기에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MPSK일 때 심플 에러 레이트를 금방 같은 과정을 통해서 구하면은 뭐 더블 인티그레이션이 됐든 아무튼 이렇게 구하면 된다라고 지금까지 결론을 냈어요. 그렇죠? 결론을 냈는데 이거 매번 이렇게 하기가 너무 아주 고통스러운 거죠. 그렇죠? 매번 이걸 어떤 SNR 할 때마다 더블 인티그레이션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조금 어프락시메이트한 폼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어프락시메이트 폼을 생각하는 와중에 여기를 한번 봅시다. 여기를 보면 어떠한 형태냐면 아까 여기에서 이 엑스포넨셜이 이쪽으로 오기 전에 여기가 어떠한 형태였냐면은 v 제곱 마이너스 2v 루트 2s 코사인 세타 플러스 2s의 형태였단 말이야. 그렇죠? 이거를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v 마이너스 그 다음에 루트 2s 코사인 세타의 제곱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쓰면은 그러니까 제곱의 형태로 쓰면은 나머지 것들만 써주면 되는데 나머지 거가 뭐가 있었냐면은 원래 2s 하나 있죠? 2s 부분. 그 다음에 얘는 v 마이너스 2 루트 2s v 코사인 세타 원래 여기서 나오는 두 번째 텀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얘 제곱이 되니까 2s 코사인 제곱 세타를 빼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빼준다 이거죠. 2s 코사인 제곱 세타 dv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v하고 상관없으니까 지금 이 밖으로 이제 꺼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밖으로 꺼내서 쓰면은 여기가 어떻게 될 거냐면은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 2s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여기를 이 v하고 상관없는 부분을 빼낸다라면 그러면 이 부분을 지울 수가 있을 테고 이렇게 쓸 수가 있을 텐데 여기서 보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니까 얘는 사인 제곱 세타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2s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세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썼어요. f 세타를 이렇게 썼어요. pdf를. 요걸 보면 요 안에를 보면은 요 안에가 뭐 같아요? 요 안에 식을 보면 뭐 같아요? 어떤 식을 써놓은 것 같아요? 가우시안 같죠? 가우시안인데 어떤 가우시안을 가질까요? 어떤 가우시안이라는 건 민이 뭐고 베리언스가 뭐냐 그 이야기를 묻는 거예요. 민이 루트 2s 코사인 세타고 베리언스가 시그마 제곱인.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뭘 써줘야 되냐면 그것을 한 거라고 한다라면 원 오브 루트 2파이 시그마 제곱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걸 써줬으니까 여기다가
이것을 없애는 털민 루트 2파이 시그마 제곱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쵸? 그쵸? 이걸 곱해줘야지 서로 똑같이 지금 이퀄리티가 성립이 되죠? 근데 얘하고 같으니까 캔슬이 돼가지고, 그쵸? 여기 원래 있었던 2파이 시그마 제곱이. 그래서 여기 밑에 부분이 얘네들이 똑같고 얘는 루트만 있으니까 얘만 루트를 취하고 얘는 없애주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 식을 다시 한번 조금 깔끔하게 써볼게요. 그러면 F 세타 세타는 2파이 시그마 스퀘어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2 시그마 스퀘어 ES 코사인 사인 스퀘어 오브 세라 그 다음에 인티그레이션 0에서 무한대까지 그 다음에 1 오브 루트 2파이 시그마 제곱 그 다음에 V를 여기 위에다 써야 되겠다. V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 V 마이너스 루트 ES 코사인 세타 제곱 D V 왜? 길고 막 그랬을 뿐이지 어렵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해보면. 자, 여기에서 맨 앞에 여기 우리 수업이 지금 진화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주 잘 하고 있어요. 자, 보면 이제 요거에 대한 해석을 하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무슨 생각을 할 거냐면, 지금 PSK에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지금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한국어가 지금 뭐예요? 지금 막 가다가 이게 뭐지? 하면 안 되잖아. 지금 우리가 구하고 있는 거가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MPSK 시그널에서 MPSK 시그널에 지금 심볼 에러 레이스를 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에러 이벤트를 우리가 봐서 에러 이벤트에 대한 확률을 구하려고 하는데 그 에러 이벤트는 뭐냐면은 디모듈레이터 아웃풋 Y1과 Y2가 이루는 세타가 디시전 레지언의 바깥에 있으면 에러가 일어나고 그 안에 있으면은 에러가 일어나지 않는데 그 안에 일어날 확률을 우리가 구했단 말이죠. 그거에서 1 마이너스 뺀 거. 그 안에 일어날 확률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세타에 대한 PDF를 구했는데 아까 이렇게 복잡하게 나왔다라는 거죠. 그죠? MPSK에서 그 M이 2가 된다라면 BPSK가 돼요. 그죠? 바이너리 PSK가 되는데 바이너리 PSK는 이거 아니면 요거를 보내는 신호가 되잖아요. 보면은 바이너리 PSK나 바이너리 PAM은 똑같아요. 이건 똑같아요. 원래적으로. 그냥 바이너리이기 때문에 이제 같아지게 되는 건데, 그죠? 그러면 바이너리 PSK일 때, 바이너리 PAM일 때 우리가 옛날에 이거에 대한 성능, 퍼포먼스를 구했어요. BTR 레이스. BTR 레이스 어떻게 나왔냐면 PB는 Q 루트 2 EB over N naught. 이렇게 구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QPSK는 어떻게 될까요? QPSK는 이 경우가 돼요. 이렇게 4개 있으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이 경우가 돼요. 시그널의 그 웨이브 폼의 형태가. 그거를 나타내려면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면은, 자, 이거를 보내는 경우는 만약에 내가 이것만 보낸다라면 마치 BPS 그 바이너리 PAM처럼. 하지만은 지금 보내는 오토노멀 펑션이 어디에 있어요? 사인 축에 있는 거예요. 사인 축에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너리 PAM의 코사인 2파이 FCT 대신에 사인 2파이 FCT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P1T, P2T가 아니라. 그죠? 그거를 두 개를 조합시켜 놓은 거다 이거죠.
이 경우에 있어서의 에라는 얼마가 되겠느냐? 이 경우에 QPSK가 되는데 이걸 QPSK라고 하는데 쿼드로처는 이제 두 개의 비트를 PSK를 통해서 보낸다라는 뜻인데 이때 에라는 얼마가 되겠느냐? 얼마가 될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암산으로 우리가 가능한데 딱 보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하면은 이 사실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때려 맞출 수가 있어요. 이게 뭐다라고. 이거의 심볼 에러 레이트이 얼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맞힐 수가 있는데 있어요. 아무튼 이것도 아주 쉽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네, 안 알려줄 텐데 나중에 알려주도록 하고 아무튼 간에 이 바이너리일 때고 이게 2비트 QPSK일 때는 아주 이러한 복잡한 걸 쓰지 않아도 얘네들 컨스텔레이션을 보고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럴 경우에는 아주 구하기가 힘들단 말이죠. 그렇죠? 자, 이제 여기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그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요거를 한번 보니까 한번 어떻게 할까? 자, 이걸 보니까 여러분들 아까 말을 했잖아. 이게 뭐라고 했냐면 1 하면 요 부분이 뭐하고 같다고 그랬죠? 가우시안. 어떤 가우시안? 미니 루트 ES 코사인 세타고, 그러니까 루트 ES 코사인 세타고, 여기가 제로라고 한다라면, 그죠? 그 다음에 베리언스가 얼마야? 시그마 제곱 2분의 n제로,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가우시안이 되겠죠? 그렇죠? 이러한 가우시안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렇죠? 루트 ES 코사인 세타가 민값이니까 얘를 기준으로 시메트릭하게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얘는 지금 0에서 무한대까지 여기 V가 곱해졌어요. V 곱하기 얘는 V에 대한 PDF죠. 그렇죠? 그 뭐 같아요? 평균값하고 비슷하죠. 식이. 여러분들 평균값의 정의가 뭐냐면은 평균값의 정의는 2에 만약에 V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V, FV, VT, V. 그쵸? 그쵸? 이거는 지금 V 곱하기 FV, DV인데 뭐가 다르냐면 여기에 0이에요. 마이너스 인피니티가 아니라서. 그쵸?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여기를 적분한 거가 된다는 거죠. 그쵸?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하면은 이 값이 얼마가 되겠어요? 이 값이 루트 ES 코사인 세타. 이게 민값이 나올 거다라는 거죠. 그쵸? 그런데 이제 어프락시메이션을 어떻게 할 거냐면 for high SNR, 즉 루트 ES가 아주 클 때라면은 얘가 한참 이쪽에 와 있겠단 말이죠. 와 있어가지고 여기서는 거의 여기가 거의 이렇게 테일 아주 작은 부분밖에 없어서 얘를 어프락시메이션 하기를 어떻게 할 거냐면 루트 ES 코사인 세타라고 라는 어프락시메이션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저거를 for high SNR에서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어프락시메이션 했으면 F 세타는 어떻게 어프락시메이션이 되냐면 루트 2파이 시그마 스퀘어 루트 ES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2 시그마 스퀘어 ES 코사인 사인 제곱 세타 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다라는 거죠. 하이 SNR에서 그렇죠? 자, 이걸 보니까 이제 어떻게 쓸 거냐면 루트 2파이분의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여기 파이를 씁시다. 파이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 여기 루트 2 시그마 제곱 루트 ES 이렇게 써봅시다. 이것을 다시 루트를 하나만 쓰면은 루트 ES 2 곱하기 시그마
제곱인데 시그마 제곱은 n 2분의 n0이기 때문에 n0를 쓰면 n0 쓸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여기 n0 es 사인 스퀘어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조금 더 간편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책에서처럼 시그널 투 노이즈의 이 SNR의 비율, 이 SNR을 롤 S라고 내가 디파인을 한다라면은 F 세타 세타는 루트 파이 코사인 세타 롤 S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롤 S 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쵸? 이렇게 된다라면은 여기에서 더블 인티그레이션 해서 우리가 계산하는 부분이 싱글 인티그레이션으로 변하게 되고 첫 값이 어떻게 되냐면 루트 파이 분의 코사인 세타 뭐 잘못했어? 어? 아 여기 그쵸?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씁시다. 코사인 세타 루트 롤 S 파이 그 다음에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롤 S 그 다음에 사인 제곱 세타 D 세타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까보다 훨씬 더 간편해졌잖아요. 그렇죠? 틀린 줄 알았더니 맞았어요. 이거 확인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고, 이제, 노트에서는 이거를 한 번 더, 이제 이 계산을 이제 더 했어요. 어떻게 계산했냐면, U는 뭐라고 그 체인지 베리어블을 했냐면, 제곱 세타라고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되도록 했냐면 2분의 u제곱이 되도록 이렇게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을 했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조금 헷갈려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얘네들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사인 제곱 세타는 2 루트 롤 S분의 U 이렇게 되고 그렇게 치환하면 2분의 1제곱이 안 나온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거를 얘를 2분의 U 제곱이라고 놔야 되는 거죠. 그쵸? 2분의 U 제곱은 롤 S 사인 제곱 세타라고 놔야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놓으면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사인 세타는 여기 루트가 아니지 롤 S는 그쵸? 사인 세타는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쵸? 뭐로 갔어? 로에스가 롤 S 2 롤 S 사인 세타는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아까 여기까지가 한계였어, 저. 그다음부터 이제 집중력이 급상실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보면 양쪽을 미분해보면, 편미분해보면 코사인 D세타는 루트 2 롤S DU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 D세타가 있으니까 얘가 DU가 되고, 그죠? DU가 되고,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1 마이너스 루트 로 S 파이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2분의 U 제곱 그 다음에 D 세타 코사인 세타가 DU가 되고 그 다음 문제가 마이너스 n분의 파이와 n분의 파이 있을 때 U가 어떻게 되느냐 라는 거죠. 이때 이제 살짝 컨닝을 하면 그때가 U는 여기서 보니까 U는 루트 2 롤S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롤을 빼면은 사인 세타. 자,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n분의 파이와 n분의 파이 있을 때 U 값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n분의 파이와 n분의 파이가 될 때 U 값이 U 값이 어렵지 않은데 U 값이 0과 여기 제곱을 해보면 0과 루트 2 로레스 사인 제곱 n분의 파이 사이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인 제곱 이 세타가 마이너스 n분의 파이와 n분의 파이 사이에 있으니까 0도 포함이 되잖아요. 그게 미니멈 값일 테고 마이너스 n분의 파이 또는 n분의 파이가 가장 큰 값일 텐데 그때를 넣어보면 제곱이 있기 때문에 사인 제곱 n분의 파이가 된다 이거죠. 그렇죠? 마이너스는 아니다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써보면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은 0에서 루트 2 롤 S 사인 제곱 n분의 파이가 되는데 1 마이너스 0에서 이것까지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아니 루트 2 에? 맞나? 2 롤레스 사인 n분의 파이부터 무한대까지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잠깐만 이렇게 요거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0을 기준으로 0에서 여기까지의 적분한 거에서 1에서 이걸 빼버리면은 요거하고 요거가 남죠? 그쵸? 그러니까 요거의 면적은 루트 2 롤레스 사인 n분의 파이부터 무한대까지의 면적이기 때문에 요거를 쓰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루트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D세타 루트 2US 요 부분 요 부분이 여기서 빠졌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걸 곱해야 된다? 분의 1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생략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2가 돼서 진짜 가우시안이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워보면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나는 이상한 게 왜 이게 저기에서 저기까지냐 이거지? 아하. 이렇게 되어 있다라면 내가 맞다라면 0에서 여기까지의 인티그레이션하고 여기 부분은 지금 면적이 얼마죠? 2분의 1. 그쵸? 그쵸? 그렇다라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기 면적 여기를 하면은 이렇게 하면 여기인데 여기 면적이 2분의 1이란 말이지. 그쵸? 그래서
1 마이너스 이 면적은 전체 면적에서 여기서 이거에다가 2분의 1을 더해야 되잖아. 그쵸? 그쵸?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2분의 1의 플러스 Q 펑션을 나타내면 2 로레스 사인 n분의 파이가 돼야 된다 이거죠? 근데 뭔가 잘못됐는데? 저 인티그레이션 여기 부분이 잘못됐는데? 내가 한번 이거 다시 한번 내가 예. 제가 그 아까 적분과 구하실 때요. 그 뭐지? 마이너스 n분의 파이부터 0까지랑 0부터 n분의 파이까지 하면은 아까 적분과 하나 0부터 n분의 파이까지만 구하시고 그 반대편 아하. 그러니까 그 두 개를 더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2가 돼야 된다 이거죠? 그쵸? 즉 0에서 이거를 나눠보자 이거지. 마이너스 n분의 파이 0, 그 다음에 플러스 0에서 n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은 요거가 돼서 각각의 이 면적이 같다 이거죠. 같아서 하나에 구한 거를 2배 하면 된다 이거지. 그쵸? 그렇게 되면은 여기가 2배가 되면 되겠네? 그쵸? 왜냐면 0에서 n분의 파이까지만 인 것만 지금 아까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죠? 저기 2배가 되면 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1 마이너스 이거니까 이 소리는 아까 말한 대로 뭐가 될 거냐면 이거를 구해보면 2개짜리니까 여기서 보면 0에서 여기까지 한 거하고 또 여기까지 한 거가 있다 이러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것을 빼야 된다 이거지. 그치? 전체에서 이것을 뺀 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요것만 계산한 거에다 2배를 하면 되겠네? 그쵸? 그러니까 2배에다가 2 로레스 사인 제곱 n분의 파이 인피니티 이렇게. 그쵸? 그래서 이 Q에 루트 2 로레스 사인 제곱 n분의 파이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쵸?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어프락시메이션을 하면은 어프락시메이션 하면은 만약에 for large m m이면 사인 n분의 파이는 n분의 파이라고 내가 어프락시메이션이 가능하겠다라는 거죠. 그쵸? 왜냐면은 사인 x를 그려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x가 아주 작을 때를 보면은 y는 x하고 거의 비슷한 값을 가져요. 그래서 x가 작을 때. 그래서 for large m에 대해서 n분의 파이가 되고, 그래서 이 값은 2q의 루트 2 로레스 n분의 파이의 제곱. 이런 형식으로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까 잘 풀어서 우리 이동원 학생 조금 인간미를 좀 느꼈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어프락시메이션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MPSK의 심볼 에러 레이트를 우리가 이제까지 아주 고생해서 구했는데,
지금 챕터 10을 하면서 지금 배운 거가 뭐냐면은 캐리어가 있을 때의 트랜스미션이에요. 근데 우리 텍스트북을 보면서, 왜 이 사람은 베이스밴드와 캐리어 있는 패스밴드 시그널을 나누어서 이야기를 했을까? 그게 되게 조금 못마땅한 면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작년까지,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내가 텍스트북으로 쓰는 것보다 더 어드밴스드 된 똑같은 저자의 제목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스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은 그렇게 안 나눠놨는데 이 책은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러면 캐리어를 사용했을 때에 그러면 어떠한 거가 조금 캐리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서 어떠한 뭐가 좀 특별한 게 뭐가 있을까? 즉 뭐 주파수가 이동한다 그런 거 말고 조금 더 할 수 있는 거. 주파수 이동한다라는 거 그 자체 하나만 다르고 그 하나만 다르다라면 그걸 두 개의 서로 다른 완전 다른 챕터로 쓰기에는 너무 미약하잖아요. 성능 모든 게 같은데. 단지 에너지가 반으로 줄어드는 거지. 양쪽으로 가니까. 그거밖에 없는데. 이 책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캐리어를 사용한다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보면 알다시피 P1T, P2T, 디모듈레이터에서 P2T가 있는데 이 P1T, P2T가 각각 무엇의 함수냐면 코사인 2파이 FCT가 들어가 있고 여기도 사인 2파이 FCT가 들어가 있어요. 그쵸?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즉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보내는 쪽에서 FC라는 캐리어를 실어서 보내면 받는 쪽에서는 FC와 정확하게 FC와 똑같은 이 발진을 시켜가지고 여기서 곱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FC가 아니라 나는 저쪽에서 1.9GHz로 보낸다라고 말을 하고 우리는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 내가 발진을 했을 때가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1.9GHz로 보낸다라고 말했는데 받았을 때 보니까 이 사람이 1.9GHz가 아니에요. 1.9GHz보다 조금 더 벗어나 있거나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또는 나의 FC가 원래 1.9GHz를 발진하도록 만들어진 FC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기계에다 넣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이 발진기 신세사이저라고 하는 신세사이저가 또는 이렇게 곱하는 역할을 하는 회로를 믹서라고 하는데 이 믹서가 FC를 제대로 하지 않고 FC 플러스 엡실론이라는 조금의 지터링이 생긴다 이거. 캐리어 프리퀀시가 옵셋이 되는 거가 항상 발생하게 돼요. 어느 기계에서나 마찬가지로. 엡실론이 작기를 바라는 것이지 정확하게 몇 단위까지 똑같게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유는 뭘까요? 엡실론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 에이징.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계를 오래 쓰면은 안 되는 거가 저런 거가 발진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또 템퍼레이처. 온도가 룸 템퍼레이처에서는 잘 되는데 40도 이상 넘어가면 점점점 그러니까 사막 같은 데 가고 하면 막 50도 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장비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데 이거가 캐리어를 정확하게 발진을 못 시키기 때문에 이유도 있어요.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쓰는 사람이 막 기차를 타고 가면서 전화를 하고 있어요. KTX로 300km/h로 움직이면서 전화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도플러 프리퀀시라고 알아요? 도플러 프리퀀시가 뭐냐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까이 다가가면서 말을 하면은 점점 이게 더 크게 들리고 내가 멀어져 가면서 이야기하면 똑같은 목소리 톤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달리 들려요. 그러니까 크게 들리고 적게 들리고가 아니라 주파수 대역이 그러니까 나의 음성 그 폭이 음성 대역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거죠. 조금은 다르게.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앰플리튜드가 문제가 아니라 들리는 내 목소리의 주파수 대역폭이 달라진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듯이 전화를 거는 사람이 내가 막 이동하면서 전화를 건다든지 받는 사람이 내가 막 이동하면서 받는다든지 하면은 캐리어 프리퀀시가 FC에다가
그만큼 도플러 주파수가 변이된 값이 더해져 가지고 발생해서 이렇게 옵셋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한 금방 도플러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나중에 대학원 가서 내 수업을 들으면 아주 클리어하게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러한 캐리어 프리퀀시를 정확하게 맞춰줘야 되는 캐리어 싱크로나이제이션을 하는 과정이 여기에서는 반드시 필요해요. 지난번에는 베이스밴드에서는 뭘 했냐면 타이밍을 싱크로나이제이션 한다 하면서 딜레이, 락, 루프, DLL이라고 해서 얼리와 레이트와 온 타임을 샘플링해서 어떻게 우리가 정확한 샘플링 타이밍을 맞추는지 하면서 그것을 타이밍 싱크로나이제이션이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서 물론 타이밍 싱크로나이제이션 당연히 필요하고 플러스 캐리어 프리퀀시를 정확하게 맞춰줘야 되는 캐리어 싱크로나이제이션, 캐리어의 옵셋을 정확하게 잡아내서 원래 거에 맞춰주는 알고리즘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챕터 10에 그 부분을 상당하게 자세히 다뤄놨어요. 하지만 나는 그걸 우리 수업 시간에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까지 그걸 학부에서 다뤄본 적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어디서 가르치자면 대학원에서 Estimation and Detection Theory라고 내 수업을 거기에서도 2학기 때 들으면 클리어하게 알 수가 있는데, 그렇죠? 뿐만 아니라 캐리어 프리퀀시 옵셋을 정확하게 캐리어 주파수를 캐리어 프리퀀시를 정확하게 싱크로 해야 되는 캐리어 프리퀀시 싱크로나이제이션의 과정만 필요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발생하는 페이지의 옵셋도 발생하게 돼요. 페이지가 조금씩 변하게 되는데 페이지는 왜 변하게 되냐면은 타이밍 옵셋하고 관련이 있겠죠. 타이밍을 내가 조금 예를 들어 이런 사인 커브가 오는데 내가 이때 샘플링 한 거가 아니라 조금 타이밍 옵셋이 나서 이렇게 된다라면은 이만큼의 페이지 변환이 생긴 거잖아요. 페이지를 시프트한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면 이렇게 페이지가 시프트 된 시그널이 왔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페이지 싱크로나이제이션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특히 PSK 시그널은 여기에다가 뭐가 더해졌냐면은 나의 정보 인포메이션 세타 M이 더해져 있어요. 이 시그널 안에 이 보낸 시그널 안에 여기 UMT가 올 텐데 이 UMT 안에는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세타 M이 오는데 만약에 여기서 페이즈 에러가 발생이 돼서 타이밍 옵셋이 생겨가지고 그걸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해서 내가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된다라면은 어쩌면은 이 세타를 내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라면 인포메이션이 이거다라고 내가 생각을 해갖고 잘못된 세타로 내가 할 수 있을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에 조금 더 로버스트한 저런 페이지 에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캐리어가 있는 신호로 전송을 했었을 경우에 이런 PSK를 사용해가지고 이런 페이지 에러가 일어나면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심각한 문제라는 건 뭐냐면은 디텍션 할 때 에러가 발생하는 확률이 더 커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조금 대처할 수 있는 전송 기법은 무엇이 있겠느냐? 라는 거를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여러분들 프로젝트로 고민해서 저러한 페이즈 에러가 난 거에 대처할 수 있는 변조 기법을 알아내야 전송 기법으로 한다라면은 재밌는 프로젝트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밸류에이션 없이 그냥 여러분들의 그냥 방학 때 통신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 해갖고 내가 이거 진짜 발견해서 할 수 있다. 이걸 내가 만들어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미 사람들이 다 만들어놨단 말이죠. 그거가 뭐냐면은 그거가 디퍼런셜 페이즈 시프트 킹이라고 하는
즉 DPSK 라는 모듈레이션 기법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이고. 이거의 모티베이션은 뭔지 알겠죠? 근데 이거가 진짜 그러면 이 방법은 세타가 여기 있는 이 세타, 이 페이즈 옵셋, 즉 타이밍 옵셋이 무엇이 일어나든 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세타의 영향을 받지 않는 변조 기법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 세타를 에스티메이션 해야 되는 페이즈 싱크로나이제이션을 해야 되는 서킷을 넣는다라는 거가 상당히 나한테 부담되는 시스템이라면은 이 방법을 써야 되겠다 이거죠. 그렇죠? 이 방법이 지금 우리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방법을 써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방법은 불행하게도 성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성능이 저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싼 값을 하는 거죠. 얘는 그것을 안 쓰는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세타가 심각해갖고 저거를 내가 제대로 잡아내지 못한다라면은 그것보다는 나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트레이드오프가 정확하게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가격대, 성능이 정확하게 존재하고 있는데 이 바이너리 이것 중에서 이것을 MRE DPSK를 다 우리는 디파인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 수업 시간에 바이너리인 경우만 볼 거예요. 바이너리 DPSK만. 즉 MRE가 아니라 바이너리인 경우만 그렇게 볼 텐데 블록 다이어그램을 보면은 여러분들의 노트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BPSK 모듈레이션을 하고 여기 안에서는 딜레이를 시키는데 시간 t만큼 심볼만큼 해주고 여기 이제 채널을 통과되는 거죠. 채널이 통과되고 노이즈가 섞인 다음에 리시버로 오면은 리시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받으면은 저기처럼 코릴레이션을 쓰는 거가 아니라 자기가 온 신호를 딜레이 바이 t만큼 다시 시켜서 자기 신호 그 전 신호하고 지금 현재 오는 신호하고 곱한 다음에 얘를 인티그레이션 시켜서 어떤 주어진 시간 동안 t 플러스 어떤 t 플러스 t만큼 인티그레이션 시켜가지고 얘를 샘플링해서 나오면은 얘는 그 다음에 이제 디시전을 하는 거죠. 얘를 보고 0보다 크면은 1이라고 하고 0보다 작으면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이러한 디시전을 할 거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은 전혀 필요가 없는 저 세타가 있더라도 문제가 없는 결과를 낼 수가 있어요. 낼 수가 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식으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이제 써 내려가야 돼. 어떻게 써 내려가야 되냐면 여기를 내가 보내는 신호가 원래는 AK는 1 또는 마이너스 1이에요. 1 또는 마이너스 1.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내가 1이 그 전 신호가 1이 왔으면은 어떻게 될 거냐면 AK하고 AK-1이 있는데 1,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있고 여기에 아웃풋 BPSK 들어가는 걸 알파 K라고 내가 말을 한다라면은 알파 K는 무엇이 될까요? 처음에 1, 1이면 1 마이너스 1이면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면 1 이렇게 될 거다 이거죠. 그쵸? 그 다음에 BPSK를 하니까 여기에 신호는 어떻게 될 거냐면 알파 K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쵸? 코사인 2파이 FCT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쵸? 원래는 어떻게 썼냐면은 그때 우리가 여기서 세타 M이니까 M분의 2파이 이렇게 썼잖아요. 2파이 M. 그쵸? M이 2잖아요. M은 0일 때와 1일 때가 있는데 각각을 해보면은 코사인 2파이 FCT 또는 마이너스 코사인 2파이 FCT 두 가지가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써도 똑같이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 식이 N 오브 T하고 곱해져가지고 나오면은 이 식을 여기를 우리가 R 오브 T라고 한다면 R 오브 T 곱하기 여기는 뭐가 되냐면 이 식을 Y 오브 T라고 한다면은 R 오브 T에다가
R of t 마이너스 t만큼 딜레이 시킨 거를 곱한 거가 되겠다 이거죠. 그쵸? 그러면 R of t에다 R of t 마이너스 t를 곱한 건데 여기에 만약에 페이즈 에러가 생겨가지고 플러스 세타가 있다라면 그래서 여기 y of t는 어떻게 되겠냐면은 알파 k에다가 알파 k 마이너스 1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세타 곱하기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세타가 돼요. 그쵸? 알파 k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세타가 현재 오는 r of t고 여기 그 전에 겪었던 r of t 마이너스 t 그 전 심볼은 어떻게 되냐면 알파 k 마이너스 1 코사인 2파이 fct 플러스 세타가 되겠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 값이 무엇이냐? 이 값이 아까 알파 k 곱하기 알파 k 마이너스 그 전값이니까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렇죠?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것을 계산한 다음에 이것을 인티그레이션 하는 거죠. 인티그레이션 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를 인티그레이션 한다라면 뭐 없어질 거 없어지겠죠? 남는 거가 나오겠다 이거죠. 그걸 가지고 해보면은 원래 있는 AK, 원래 보내는 이 AK하고 똑같다는 것을 이 작용을 해보면 똑같다는 걸 우리는 보일 수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 그를 보여주겠다는 거죠.